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는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을 포함한 3대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으며 하락장의 시작인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FOMC 회의록 이후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이 FOMC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으며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TQQ, SRXL, FNGU, BLZ, PNKU 이렇게 하락장에 줍줍을 한다면 다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저점을 잘 잡고 분할 매수를 잘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장 시작 전, 장 종료 후 이 세베러브리지 상품들 저는 20% 정도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산의 20%의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지금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만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중에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비공개 채널,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저의 매수 매도 종목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어제도 이렇게 10년물이 1.647%일 때 1.7%에 도달을 하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 성장주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성장주 그리고 이제 특히나 기업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벌써 금리가 1.7%대에 도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FOMC 의사록 공개 결과에 따라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제가 보행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천천히 조용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배당주, 가치주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발표되었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측치가 40만 명이었고 이전에 50만 5천 명. 근데 실제로 이제 80만 명대의 이제 발표를 고용 변화를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미국 고용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처럼 좋은 고용 변화를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장 초반에 일단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었으나 이 FOMC 회의록 의사록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FOMC 회의 의사록 보기 전에 시황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다우는 1.07%, 다우 같은 경우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1.07% 하락한 36,407포인트, 나스닥은 마이너스 3.34% 하락한 15,100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근래에 본 나스닥 지수 자체만으로 하락폭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S&P 500도 이렇게 마이너스 2%대에 가까운 하락 흐름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의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 지금 4,700포인트 작년 연말 전망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FOMC 의사록 이후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모습, 투자자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런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금들이 빠져나갔지만 오히려 저는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FOMC 의사록에서 이렇게 지금 패드의 자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었다라고 지금 적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트를 쓰면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된다. 대부분의 인원이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양적 긴축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며 몇몇 위원들은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이제 패드의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준의 FOMC 대차 대조표 축소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속보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자산을 늘려왔었습니다. 채권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왔고 이전 시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자산 늘리는 것을 오히려 멈추는 게 아니라 줄여버리겠다라고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반대되는 연준이 가진 채권을 파는 행위를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시는 영향이 받았다. 하지만 이제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지 실제로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 꼭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3월에 이제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회의록을 통해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70% 정도, 그럼 3월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 이후 70% 정도의 확률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3번 정도는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양적 긴축이 이제 빨라진 이유,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특히나 잡히게 된다면 양적 긴축을 빠르게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전 사례를 보면 2017년 양적 긴축은 테이퍼링 2년 이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 패드의 대조표를 보시면 이 자산 이제 줄어드는 시기, 패드의 자산 줄어드는 시기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막판에 2018년 이후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줄어드는 시기에 미국 증시는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줄어드는 시기가 보통 2년 정도 후에나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2년보다는 좀 더 이렇게 테이퍼링을 이제 빨리 진행한 것처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일단은 2017년도와는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미크론의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많은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 사태가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월 10일 날 발표되는 CPI 지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공급망 압력 둔화 시그널이 나왔고, CT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도 미국이 낮아지고 있는, 유럽과 중국은 높아져 가지만 미국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CPI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6.8% 전년비 대비해서 6.8% 예측치인데, 이 6.8%보다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굳이 양적 긴축을 빠르게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FOMC 회의록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다시 얘기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적 긴축을 빠르게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현재 유가가 그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세별 레버리지, 여러분들 TQQ, SRXL, FNG, BLZ, PNQ 관련해서 하락장에 줍줍할 수 있는, 하지만 꼭 분할 매수를 지켜가면서 잘 타이밍을 노려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빅스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스 지수 관련해서 보시면 일단은 이제 10%에 가까운 급등으로 나오면서 20.75, 이렇게 빅스 지수가 스파이크 튀는 타이밍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 동안 20% 정도의 현금의 비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20%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시 재투자, 증시가 하락할 때 다시 투자를 분할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매수 매도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열성팬 멤버십 게시판, 열성팬 이상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장은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5.35%, GM4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관련해서도 이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관련해서도 큰 폭의 하락을 있었으며,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7%에 도달하고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하락이 점점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세일스포스닷컴, 서비스나우 등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점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래도 하방 압력을 받는다. 오히려 지금 현재 가치주와 배당주의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 이제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인텔 1.37% 상승 흐름 나왔고, 버크셔 회사회비, 화이자도 2%대 상승으로 나왔으며, 이렇게 존슨앤존스, 머크,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이제 AT&T가 2%대 상승으로, 버라이즌이 1%대 상승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당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특히나 대표적인 이제 배당 관련주로 이제 코카콜라 0.83% 상승으로 나왔고, 지금 이제 프록터앤갬블도 0.45%의 상승, 월마트도 1.35% 상승하는 등 이런 배당주 관련, 그리고 가치주, 한유엘이 이제 대표적인데 0.99% 상승, 캐터필러, 디어,
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가 관련해서는 엑스모빌이 1.24%, 쉐브론이 0.65%의 상승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벨레버리지 관련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있었는데, 이 세벨레버리지 관련 차트와 보조지표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으며, 리오프닝 주 섹터에서 지금 현재 보잉은 0.16%로 이렇게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 델타항공도 0.74%로 지금 잘 방어를 해주었고, 1월 13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좋은 가이던스를 아마 제시를 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미리미리 이제 하락에 델타항공을 줍줍할 수 있는 찬스다.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디즈니도 보시면 0.28%로 마이너스 0.28%로 이렇게 잘 방어해주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주 섹터는 방어를 잘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보다는 좀 더 많이 하락하는 흐름,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마이너스 5.35% 하락 흐름 나왔지만 오히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EV 섹터에서는 이제 루시드가 마이너스 7%대에 가까운 하락, 리비안이 마이너스 11.22%, 그리고 현재 GM과 포드도 마찬가지로 빠졌고, 니오도 마이너스 5.38% 하락 흐름 나왔다. 일단 중국 주식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스닥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나는데, 팔란티어 큰 폭의 하락 흐름, 디지털 터빈도 마찬가지고, 퓨얼셀 에너지도 마이너스 9.52%, 스퀘어 이제 블록도 마이너스 8%대.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게 2022년에는 현명한 투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미컨덕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또 하락 흐름 마찬가지로 나왔으며, 그래도 이렇게 퀄컴처럼 방어를 잘해주는 종목들 이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 퀄컴은 마이너스 0.39%로 방어를 잘 해줬고요. 엔비디아나 이제 AMD는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찬스. ASML은 현재 장비주보다는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나 AMD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스탁 관련해서도 알리바바를 빼고 하락 흐름 나왔으며, 재생에너지 섹터도 하락하는 흐름, EV 차징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TQQ 관련해서 보조지표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는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121선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149.35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32%로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는데, RSI는 41.27, CCI는 마이너스 87로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 이렇게 우물 형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우물 형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다시 상승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2022년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다뤘듯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벨레버리지는 하루에 10% 정도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투자를 꼭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작은 비중에 어느 정도 포션만 꼭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뭐 20, 30%, 30%, 50% 넘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들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소액으로 아니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 10%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SLXL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나왔는데,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61선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9.93% 하락한 64불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RSI는 47.81, CCI는 1.49로 CCI 기준으로는 아직 마이너스 100에 도달하지 않았다. 한두 번 더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FNG는 제가 별도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라도 FNG를 또 매수하게 된다면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FNG는 34.29, RSI는 41.13, CCI는 마이너스 64.0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Z 보도록 하겠습니다. BLZ도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 그렇기 때문에 세벨레버리지는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꼭 매도를 이렇게 분할로 해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익 구간에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는 게 이런 하락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LZ는 현재 마이너스 10.37% 하락한 25.15불이고, RSI는 41.53, CCI는 마이너스 60.15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BNKU는 저는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50% 정도 물량을 매도를 했고, 나머지 50%를 들고 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일단 이제 증시의 하락이 큰 지수 자체가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3.95%의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좀 더 가져가는 것도 은행 관련주들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63.4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NKU는 RSI가 59.35, CCI가 224.67로 여전히 CCI 기준으로는 과매수 구간이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별도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관련해서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양적 긴축을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증시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1월 12일에 발표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